근데 여기 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을 쫙 정리를 한 시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야? 징기스칸. 가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저번에 이제 러시아 편 방송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편 유럽에 몽골이 나타났다. 드디어 몽골 제국이 나타나면서 당시의 러시아 쪽 그리고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날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너무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 러시아. 근데 이 러시아가 과거에는요 수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였습니다. 그때 나라 이름도 지금처럼 러시아가 아니라 루스, 지금처럼 러시아가 아니라 루스였어요. 루스. 러시아의 과거 국가가 루스국이라는 나라였는데 이걸 나라 이름을 굉장히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루스가 러시아입니다. 루스를 나중에 가서 러시아 그 황제 짜르가 나중 가서 이제 이름을 바꿔요. 러시아로. 왜 그러냐면은 그 러시아의 중심부가 여긴데 사실상 모스크바 있고 그죠? 여기 있던 유럽의 핵심 국가들, 이 핵심 국가들이 옛날부터 이 러시아를 변방의 오랑캐 취급합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 루스를 굉장히 좀 겉절이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당시 쓰던 언어들이 그리스 어원을 따서 만들어진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그리스 어원을 활용해서 바꾸자. 어떻게? 러시아로. 루스를 그리스 어원에서 따오는 그러한 표기로 바꾼 게 러시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러시아 제국의 전신이었던 이 키예프 루스국이 기원 후 1000년대의 중후반을 지나면서 멀쩡하게 있었던 이 키예프 루스국이 내전에 휩싸이고 서로 막 각 그 세력들끼리 막 내가 왕이다 니 새끼 왜 왕이냐 이러면서 이제 막 멱살 잡고 졸라 싸운다고. 근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누가 찾아오신 거야. 몽골이.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몽골이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마무시한 대제국 몽골 제국이었죠. 근데 키예프 루스국이요 몽골 제국이 온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지들끼리 갈라져서 싸그리 짝짝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키예프 루스 옆에 뭐가 있었어요? 유목민족. 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몰라. 이 양반들이. 이 양반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도대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유럽까지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양반들이 엄청 어딘가에서 계속 생겨.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머가리 후려 갈기고 이제 이러는 게 유목민족인데 안 그래도 지금 싸그리 짝짝 갈라져가지고 바쁜데 유목민족이 어그로를 끄는 거야. 계속 여기 가생리 와가지고 얘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 이제 툭툭 치고 돌고 툭 치고 돌고 툭 치고 돌고 툭 치고 돌고 툭 치고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을 쫙 정리를 한 시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야?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을 시작으로 이제 몽골이라는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징기스칸이 이제 지금의 몽골 고원 쪽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쫙 이제 걸쳐있던 수많은 유목민족들을 통합하고 정리해 가면서 유럽까지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넓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유럽으로 가려는데 딱 보이는 거야. 첫바따로 누가? 얘네. 가고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데 얘네가 첫바따로 보이는 거지. 싹 다 갈라져서 졸라 지들 공중분해되기도 직전이었던 키예프 루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유럽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밟고 가야지 뭐. 이 양반들이 불쌍하든 말든 몽골은 어찌됐든 유럽까지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 키예프 루스를 밟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 그렇게 1223년 칼카강 전투에서 키예프 루스랑 몽골이 이제 싸운 거예요. 1223년에 몽골과 키예프 루스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키예프 루스가 개박살납니다. 개박살나요. 그렇게 1240년 키예프 루스는 멸망이 됩니다. 몽골한테 그냥 공중분해돼. 키예프 루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몽골 제국에게 1240년 멸망이 됩니다. 그럼 멸망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속국화되죠. 속국화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요. 왜 속국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몽골이 막 그렇게 막 자기들 머릿수가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자기들이 한 명씩 가가지고 지역을 관할하는 뭐 총독이 되고 막 이랬지만 나중 가서는 결국에는 원래 이 지역에 좀 영향력 있던 사람을 뽑아서 데려와서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야 여기 영토 잘 다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리는 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거를 속국화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서 저는 속국화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1240년부터 루수국의 몽골 지배기가 시작됩니다. 잘 들어 지금 당장 정신 차려. 지금 다 잘 들어야 돼. 지금 몽골 지배기예요. 자, 다시 에브리바디. 몽골 지배기 몽골 지배기. 왜? 몽골이 사실상 그 국가의 우두머리를 남겨놨어도 사실상 먹었기 때문에 지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단어가 전 세계에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있어요. 국제정치랑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그 어떤 나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 쓰지 않는 아주 유일무이한 단어, 간섭기. 뭔 단어야 도대체 저게? 그 과거에 뭐 무슨 교과서에 원간섭, 뭐 다른 나라는 다 지배기라고 표현하면서 여기만 간섭이요? 역사적으로 지배당했을 수도 있는 거지. 지배당했다고 하면 안 되나? 굳이 그걸 왜 말을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뭐 지배당한 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지배를 당했으나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참 이상하게 얘기를 해. 우리나라 그 역사학계 그 논문들 보면 단어를 다른 수많은 역사학계에서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진짜 자기 나라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사기. 바로 옆에 뭐 진짜 조금만 나가도 뭐 대만이나 뭐 요 코앞에 호주만 가도 조금만 더 나가봐도 거기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 누가 간섭기라고 표현하나? 정말 그 이상한 건데. 자, 그거 아시죠? 유목민족 있잖아요. 유목민족. 그 양반들 하여튼 통수 개오죠 진짜. 이런 유목민족들이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위로 올라가야 되고 본인들의 힘이 강력해야 되고 얼마든지 내가 힘이 지금 쟤보다 약하면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야생 그 자체 진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통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자고. 진짜 초원 한가운데 가만히 우리 부족들이 있는 거야. 무기도 제대로 없고 이 말만 타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한둘이 아니야. 저쪽에서는 A 부족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다 죽이고서 우리 물건 쎄벼가고 저쪽에서 어떤 새끼들이 또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다 죽이고서 또 쎄벼가고 너무나 그게 당연한 일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데서 태어났고 그런 데서 컸어. 그러면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목민족들이 왜 자꾸 저렇게 권력 욕구를 가지고 권력에 대한 통수가 많고 이런 게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야생 그 자체라는 거지. 이런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들, 옛날에 돌궐 제국이라던가 몽골 제국이라던가 중동아랍 쪽에 있는 국가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형제들끼리도 통수 오지게 쳐요 진짜. 일도 아니야. 조선 역사 보면은 이제 조선에서도 친인척들끼리 이제 통수치고 뭐 수양대군도 있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권력 다툼이 있어 왔거든요. 특히 유목민족들이 그런 게 진짜 심해요. 어마무시한 대제국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쪼개죠. 자, 원나라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뭐 일칸국, 오고타이 칸국 이런 식으로 싸그리 작작 갈라집니다. 자, 그 중에 원래 루스국 있던데 어디 갔어? 여기 지금 누가 먹었어 자기들? 킵차크 칸국. 그래서 이제 루스국이 있던 자리는 킵차크 칸국이 관할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몽골이 이 개넓은 땅을 진짜 엄청 빨리 먹잖아요. 한 100년 200년 만에 먹거든요 이거. 그때 이유가 있었어. 예전에 궁예찡하고 견원찡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전쟁하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호족들이 머가리를 수그리면은 이제 견원 폐암, 대백제국의 폐암 기다리고 있었음. 궁예찡, 우리 고려국의 황제 폐암 기다리고 있었음. 막 이러고 있잖아요. 호족들이 막. 그러면 이제 궁예나 견원이 이제 그래 어서 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제 배신 처하지 말고 어서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우리 호족들 아주 좋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일단 보이면 죽여. 본보기로 조져요. 조진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해. 야, 이 새 조진 거 봤냐? 개길새 나와봐 또. 뭐 이런 식인 거야. 아니면 본인들이 쳐들어갔는데 개겨. 성문을 안 열고 이 새끼 지금 개겨? 그럼 쳐들어가서 그냥 마을에 불 지르고 별 염 다 떨어요 진짜로. 전법이 이런 걸 써서 이제 싹 다 불 지르고 일단 조진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3대 오물로 불리는 부타쿠치레냐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 때 동남아 전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주옥 같은 멘트 어록을 진짜 많이 남겼거든. 예전에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일본 예전에 태평양 전쟁 확전되면서 이제 보급이고 지르고 이제 그런 것도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급 딱 끊기니까 이제 지네 군대한테 보급은 필요 없다. 적을 조졌어. 식량을 얻으면 된다. 일본인은 원래 조직동물이다.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평가받을 때 욕 오지게 먹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양반이.
근데 몽골이 실제로 저 짓을 해요. 몽골은 일단은 예를 들어 막 카자흐스탄을 쳐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선빵을 후려서 먹어.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람들 다 죽이고 삥 뜯고 살릴 애들 살려놓고 다 삥 뜯어가지고 보급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급을 하고 또 옆에 동네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졸라 다 조져. 그리고 또 여기서 보급하고 또 조져. 이런 식으로 그 농수산 특산물 대전을 해요, 이 양반들이. 거의 뭐 특산물 지역 행사를 지역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했었어, 이 양반들. 특산물 수급 15줬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어떤 군수물자라던가 이런 것만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를 먹었어. 그러면 여기서 싹 다 징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끌고 가서 쓸모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싹 다 징병합니다. 그러면 군사가 줄어들질 않아요. 초면에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만나자마자 초면에 이제 야 변장 가야 돼. 옷 입어. 가만히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한테 야 옷 입어. 말 타고 같이 가야겠어 너. 그러는 거야 초면에. 이게 옛날에 궁예나 왕건은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이제 중앙으로 또 중앙정부로 데려오고 군인으로서 이제 밥도 먹여주고 뭐 돈도 주고 재워주고 어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군사로서 만들고 뭐 어떤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가 여길 쳐들어가 땅을 먹어 본보기로 다 조져. 그 다음 징병 졸라에 식량 같은 거 삥 다 뜯어 연마을 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됐던 겁니다. 몽골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뭐 몽골에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으리으리한 수도가 있고 엄청난 보급 창고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자 지원을 요청하자 뭐 그런 게 뭐 아니야. 집을 떠났어? 그럼 알아서 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몽골의 영토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났던 거죠. 하여튼 간에 땅은 오지게 넓은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평가받기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땅은 오지게 넓었으나 개털이었다. 본인들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는 이 영토라는 개념이요,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영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예를 들어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들 당연히 난 대한민국 사람임! 이러고 살고 있잖아. 근데 방금 오늘까지 2021년 오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가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방팔방에서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저항하고 독립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재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먹었으면 땅을. 그게 일본이 그런 거죠. 일본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문화를 바꾸게 하든 언어를 일본어를 가르치든 막 이런 거를 했던 이유가 요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서서히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이 양반들이 일본이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게끔 만들어야 이제 그게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영토로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영토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언제든지 사방에서 다시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든지 하면서 이제 이 몽골 새끼들, 이 싸갈데기 없는 새끼들이 나를 지배해? 이러면서 얼마든지 들고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땅이에요. 이게 어떤 저런 큰 영토를 본인들이 어떤 먹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지는 못했었다. 쿠데타가 굉장히 수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지역들이었다. 관리가 좀 어려웠다. 어찌됐든 몽골 제국이 이제 키에프루스 국까지 먹고 이제 이후에는 킵차크 칸국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당시에 이 몽골 킵차크 칸국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넘나 좋아했어. 왜? 이게 뭘까 도대체? 다 논밭입니다. 저거 싹 다 논밭이에요. 저거 어마무시한 농경지고 어마무시한 풍요로운 땅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지금도 러시아의 영토에 별로 없어요. 러시아가 농경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여기가 답니다. 이 코카서스 산맥 여기 지역 빼고는 대부분 개털이에요. 그러면 이제 킵차크 칸국의 권력자들은 그럼 이 양반들은 어디 살고 싶어 할까? 뭘 어디 살고 싶어 해? 여기 살고 싶어 하지.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 원래 여기서 키에프루스에서 정치하고 권력자질하던 해먹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쳐내야지. 외곽이 어디야? 여기 별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 모스크바로 짜전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실권자였던 과거 키에프루스에서 정치질하던 권력자들은 변방으로 트베리 모스크바 라잔으로 쳐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